네, 안녕하세요. 서울 종로 창업 카페에서 이번 2021년에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와! 예, 이번 시즌에 이제 새롭게 만든 코너는 이렇게 앉아서 틱톡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안트로프너십,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컨텐츠를 다뤄보는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앙트로프너십 전공의 한유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네. 네, 한유진 교수님 간단하게 네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지금 축대에서 앙트로프너십 전공 맡아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앙트로프너십 중에서 또 제가 요즘에 특별히 소위 말해 꽂힌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꽂혀 있는 주제. 네. 네, 뭔가 이렇게 좀 제목도 섹시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주제와 옷 색깔이 혹시 뭐 관련이 있는지요? 예. 가장 집에서 아트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아트프로너십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앙트러프너십은 이제 조금 익숙하고, 앙트러프너십은 우리가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것들, 어떤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트프로너십은 앙트프로너십에서 이응을 뺀 조금 색다른 느낌이거든요. 아트프로너십은 앙트러프로너십하고 어떻게 다른지요? 예, 앙트러프너십은 사실은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용어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좀 사실 생소한 용어입니다.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말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뭐 기업가 정신 아니면은 창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 용어를 점차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앙트러프너십이라는 그런 영역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좀 포괄적이고 넓은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고 해서 이제 뭐 용어가 마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 뭐 이런 이제 그 영어 용어가 정착되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이제 밀고 있는 그런 이제 전공 용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트라는 게 이제 붙은 이유는 사실 뭐 아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앙트러프너십보다 훨씬 잘 알려진 용어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관찰을 하고 또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잘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이쪽을 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민만 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공예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너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손재주는 있는데 이 학생들이 기업가적 마인드도 없고 소위 말해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래서 제발 좀 손익계산서 뭐 이런 거라도 좀 가르쳐 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개인적인 욕구랑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수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거를 이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개설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개설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아트적인 요소, 그러니까 아트가 또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트적인 요소, 그 다음에 기업가적 요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무언가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이제 포괄해서 아트프로너십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은 질문에 굉장히 길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밑에 자막이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뭐 잘 읽어보시면서 또 들으시면 오늘 아트프로너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재밌는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옷
옷이 굉장히 아트스럽다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옷과 이렇게 입술의 색깔이 또 이렇게 매칭이 되는 아트적인 이렇게 좀 요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말이 이제 사실 기업가 정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교수님이 계신 그 학교에서도 전공을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이라고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례가 많이는 없죠. 보통 이제 창업이라고 이렇게 쓰거나 하는데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이라고 했을 때 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있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 가장 이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수님 저희는 계열을 상경계로 써야 취업이 잘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갔을 때 너는 전공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른들한테 이제 대답하기도 어렵다. 네. 그냥 경영학과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애로사항 있을 수는 있는데 나름 이제 장점은 저는 항상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이렇게 나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론티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제 먼저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한 10년, 20년 뒤에는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단점보다는 저는 장점이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학하는 학생들은 네. 우리 숙대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하면서 이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이 뭔지는 알고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나요? 제가 과거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전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뭐 스타트업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런 용어조차도 이제 그 학계에서만 썼던 그런 용어였는데 요즘에는 뭐 네이버 검색해도 다 나오고 뭐 그런 이제 용어가 됐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학생들은 잘 모르고 이제 온 학생들인데 사실은 이런 이제 성과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 거는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이제 4년 이제 5년 뒤에 졸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도 잘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창업을 한 학생들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 좀 알려져서 최근에 들어온 학생들은 거의 이제 다 알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앙트러프러너십을 이제 하시다가 최근 이제 한 2-3년 전부터 아트에 또 관심이 생겨서 그러면은 시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예과랑 이렇게 콜라보를 그렇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셨군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아트프러너십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야가 아트라는 부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술이라는 부분이 뭐 정말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그림, 체육, 그림이 미술이죠. 네. 또 뭐 음악, 뭐 이런 뭐 공연 이런 분야까지 굉장히 너무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은 뭐 이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특정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을 전달하시는 건가요? 정말 이걸 얘기하자면 정말 2박 3일 걸려도 이제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넓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관성이 상당히 저는 개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왜 좋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영역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구체화를 해서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영역을 좀 이제 추려봤습니다. 추리는 기준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이고 하다 보니 예술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게 이제 기업화돼 가지고 시장에서 뭔가 굉장히 많은 반응을 얻고 성과를 얻는 그런 이제 분야로 몇 가지 분야로 이제 한정을 했는데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세 분야로 저는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음악. 근데 음악이 사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때는 이제 뭐 듣는 음악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다 이제 보는 음악이 많죠. 그래서 TV를 넘어서서 이제 유튜브, 뭐 그다음에 가상현실,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음악,
악기, 댄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연하고 같이 이제 엮이는 예, 그런 이제 분야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댄스, 공연을 이제 합쳐서 또 하나의 예술 분야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여러 이제 그 분야가 있지만 음악이 예술이지 않은가라는 이제 그 개인적인 이제 편견을 갖고 계시네. 편견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제일 앞으로 네. 빼서 제가 그 가끔 이제 한유진 교수님 연구실에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음악을 들으시는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헤비메탈, 락을 되게 또 좋아하시는 것 같은 취향을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장르의 음악을 제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이유를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기 때 네. 이때 많이 들었던 네. 그런 음악이 평생 남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좋아했던 약간 헤비메탈이나 락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네. 머리를 파마해서 기르고 네. 기타를 들고 가죽 잠바를 입고 꽉 끼는 바지에 부츠를 신고 머리를 흔들다가 이렇게 좀 이 기타도 좀 부수고 좀 이런 좀 그 다이나믹한 그렇죠. 가득 차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네. 사실은 저는 록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에너지 플러스 반항 정신이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뭐 욕구에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또 에너지가 넘쳤던 그런 시기가 다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꽂힌 네.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락 음악들 많이 들으시나요? 외로울 때 슬플 때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듣고 계신 걸로.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댄스, 공연 이 부분을 이제 한 장르로 묶어서 그렇죠. 아트 네. 프로너십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네네. 또 다른 분야들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아트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미술과 예술을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미술 쪽을 보면 사실 저희가 미술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피카소 그림, 뭐 고흐의 그림, 뭐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제가 보는 그런 미술 같은 경우는 대중미술, 대중예술 이런 쪽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보면 이제 원본 그림이 하나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요. 물론 가품도 있겠지만 원본 그림에 대한 그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네. 뭐 몇백억,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본 가치가 큰데 그 가치에 대해서 사실 대중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 본인한테 쓸모 있고 좋고 막 감흥을 일으킨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 그 다음에 그 분야를 전공하는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작품이 되겠지만 이런 저같이 이런 이제 미술 분야에 그냥 문외한인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내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내가 쓰고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그냥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이 미적 감각을 일으키는 그런 분야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예과 교수님들하고 아마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제 공예라는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공예는 사실 손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수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거기 이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뭐 도자공예, 그쵸? 그다음에 뭐 이런 칠기,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칠기, 그다음에 뭐 여자 이제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있는 이제 주얼리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공예 작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제가 이제 뒤에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디자인이 있습니다. 공예 디자인을 묶은 게 이제 눈으로 봐서 예쁘다고 생각되는 그런 미적 감각인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죠. 상품 디자인 그렇죠. 같은 거네요. 예, 제품 디자인을 흔히 말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뒤에 캐릭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눈으로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순수 예술보다는 공예나 디자인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학생들한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음악, 댄스, 공연 요게 한 카테고리일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공예, 디자인 이렇게 네. 두 개의 카테고리를 또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또 있나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 부분이 글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되는 걸 사실은 뭐 과거에 이제 학창 시절에는 문학 작품 저희 많이 읽었던 걸로 타이든 자이든 읽어야 됐던 그런 이제 소설들이 있죠. 네. 국어책에 나오는 그렇죠. 국어책에 나온 소설. 그다음에 문학 소녀 같은 네. 경우는 또 시나 뭐 이런 것들도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활자로 된 그런 이제 책, 출판 이런 것들에 의존을 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저는 다 이런 글로 표현되는 그런 시나리오에 기반한 그런 예술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소설이나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웹소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기반을 한 그런 이제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만들어진 단계부터 기획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야를 저는 이제 예술의 범주에 넣고 그런 것들이 기업화되고 상업화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악, 댄스, 공연 네. 요게 한 묶음일 테고 네, 공예, 디자인 네. 요게 두 번째 묶음. 네, 세 번째가 이제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영화. 네, 그렇죠. 저 뭐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네, 요즘 뭐 넷플릭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네. 넷플릭스보다 잠이 들면 다음날 이상하게 다시 보는데도 잠든 그 포인트부터 다시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알고리즘이 좋아져가지고 네, 네. 오랫동안 뭐 리모컨을 안 만지면은 이제 얘 잔다 이 시간에.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부터 다시 플레이를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이제 굉장히 또 짬짬이 시간을 내서 많이 보는데 그래서 문학 작품, 드라마, 영화에 은근히 그 셋 중에는 관심이 제일 갑니다. 자, 그러면 뭐 사례를 한번 좀 네.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재밌는 네.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술 분야라서. 엄청 많은데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취가 좀 반영된 네. 그런 이제 사례들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사례는 뭐 다 아시는 이제 그 그룹인데요. 이 사진이군요. 네. 슈퍼주니어 아닌가요? 네, 역시 세대를 잘 반영하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인데요. 누구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왜 저한테 비밀로 하시려고요? 네,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캡처한 이유는 사실 이 그룹 자체가 이제 음악이 저희 시대의 음악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음악인데 여기다 이제 댄스 실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즘 나오는 이제 아이돌들. 그다음 이제 공연이라는 이제 하나의 큰 카테고리를 볼 때 이런 공연의 컨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공연을 할 때 다양한 아트적인 기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트 디렉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임자죠. 그런 책임자에게 많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권한 이양을 하고 이런 이제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도 사실 뭐 댄스 가수들이 네. 저렇게 화려하게 옷을 지금처럼 입고 네네. 춤을 추는 뭐 콘티를 짜준다고 그래야 그렇죠, 되나? 그렇죠. 뭐 예. 안무를 짜주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런 안무를 짜주는 개념과 네. 지금 방탄소년단 예를 들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공연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접목시킨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그 음악 분야의 그런 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뮤직비디오 제작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냥 관람자 입장에서 볼 때 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련돼진 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 저희도 이제 뭐 조성모의 뮤직비디오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보고 자랐는데 최근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MZ 세대의 그런 이제 그 감성을 많이 반영을 해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치밀한 이런 이제 뮤직비디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냥 안무는 단순하게 이제 댄스를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였다면 큰 틀에서 이 댄스들이 각각의 어떤 뭐 몸짓도 표현하고 그 각각의 또 안무들이 연결된 하나의 스토리를 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색깔이 굉장히 네,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예, 화려한데 물론 이제 패완얼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패완얼 패션의 완성 얼굴 우리 또 이제 비주얼이 되는 네. 우리 아이돌이 입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런 이제 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극적이죠. 자극적인데 소위 말하는 그 영어로 따지면 익서틱하다는 그런 표현이 들 정도로 이런 게 컨셉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그 뮤직비디오의 그 제목이 이 음악의 제목이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본인의 이런 컬러를 제일 잘 나타내주는 이런 이제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뭐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반적인 그 뮤직비디오 자체에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많은 그런 이제 상징문들이 등장을 해요. 뭐 호랑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탈을 쓴 사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우리나라의 감성도 여기 좀 들어가고. 한국적 요소들을 이렇게 가미했군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뭐 한국적인 게 가장 글로벌한 거다 네. 뭐 이런 이슈처럼 사실은 사례를 보시면 네.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획되고 그다음에 1부터 100까지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그 비주얼적인 측면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 또 약간 한국 사람이니까 약간 애국자적인 마인드에서 네. 이런 한국적인 요소도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